자,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권영우 대표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애프터마켓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을 통해서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관심이 많은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유튜브로 매일경제TV라고 검색을 하셔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종목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수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종목 상담도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도 우리의 매일경제의 날개 없는 천사 김윤아 아나운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방금 저한테 날개 없는 천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별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렇게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특징주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상승하면서 지수를 견인해 줬습니다.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에 AI 거품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를 좀 잠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섹터가 사실 몇 군데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뚜렷하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었고,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좀 순매도가 많이 나온 편이었는데, 유일하게 이제 삼전이 좀 반등이 좀 세게 4.9% 정도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한 2% 정도 상승이 나오면 그 밑에 이제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이 5% 내지 10% 정도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의 특성이 체질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소부장보다도 삼성전자 밸류 체인 종목들보다도 삼성전자가 더 큰 퍼포먼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지금 보니까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좀 전망치 가이던스를 좀 높이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냐면 ASIC 반도체용으로 들어가는 이제 HBM이 수출이 이제 늘어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D램이라든지 낸드가 ASP 평균 단가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D램 같은 경우에는 30% 그리고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18% 정도 이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니까 이게 고스란히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지금 주가에서 만족하기보다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그 투자하는 어떤 그 내공이라든지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유의 있게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오늘도 보니까 1481원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환율이 올라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율이 올랐을 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는 게 가장 문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거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외국에다가 이제 원자재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원화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달러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1,400원 주고 석유를 사오던 거를 1,500원, 1,600원 정도로 더 많이 이제 달러로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 높다라는 거는 이것이 원자료를 들어왔을 때 우리의 진짜 그 밥상 물가 이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있잖아요. 유가는 지금 최저치입니다. 근데 달러가 환율이 높아지니까 지불해야 되는 그 가격이 뛰니까 휘발유도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가 뛰면 운송비가 늘어나요. 그 운송비가 늘어나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역에서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물가가 올라갔을 때 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기 위해서는 그럼 뭘 해야 되냐? 주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 그 주식 중에서 인플레이션 해치 종목 중에서 가장 적합한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에서 영업이익이 제일 많이 나는 종목. 그리고 반도체도 어쨌거나 인플레이션에 비례해서 실적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해치 종목으로도 삼성전자를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내일이죠. 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6시입니다. 그래서 6시경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이 분위기에 따라서 좀 약간 경기감이 확산될 수도 있고, 혹은 실적이 컨센보다 좀 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반도체주들도 다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조금 삼성전자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휴젤입니다. 국내 보톡스 시장 1위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급등을 하던데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휴젤이 지금 최대 실적이 나올 거로 전망이 되고 있고, 네. 그동안 이제 북미 쪽에 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치가 올해 상반기에 엄청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급을 반도체로 뺏기다 보니까 휴젤이 조정이 좀 많이 나왔었죠. 의료기기 쪽에 지금 뭐 클래시스도 그렇고 뭐 보톡스 쪽도 조정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유의미한 좀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다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최대 주주 관련한 어떤 지배 구조에 대한 이벤트가 좀 있는데, 이게 휴젤의 최대 주주가 2021년도죠. 아프로디테 홀딩스가 이제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고, 그 이제 경영권을 뭐 이렇게 상장 폐지를 시키네 마네 이런 얘기가 있었으나 뭐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축소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젤은 지금 단가가 좀 괜찮은 단가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휴젤까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방금 살펴본 이 삼성전자 그리고 휴젤 안에서 탑픽 종목을 꼽아볼까요? 오늘 저희 탑픽 종목은 휴젤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사상 최대 실적은 뭐 당연히 나오는 부분이고, 올 초부터 수출 시장을 늘렸습니다. 네. 중국, 미국, 유럽 그리고 브라질 뭐 이렇게 다양한 국가로 지금 판매처를 늘리고 있는데, 지난 2022년도에 중국 식품의약품관리국으로부터 유일하게 우리 보톡스 한국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승인을 받고 판매 허가를 받은 게 바로 휴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한 시장 점유율이 15%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규모가 한 2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에서 점점 더 넓히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받아가는 어떤 파이가 좀 크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올해 초에 이제 진출을 해서 점유율을 지금 한 10% 정도로 늘리고 있어요. 미국 시장은 한 최대 규모 시장입니다. 7조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늘린다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보다도 더 큰 수익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휴젤의 미국 매출이 올해 1분기 38억에서 2분기에 134억에, 그리고 3분기는 215억으로 퀀텀 점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도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만약에 우리가 반도체 섹터가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수급 이탈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가 화장품 섹터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의료기기, 미용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이 하단에서 거래 대금이 유입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단계가 남아있냐면, 앞서서 터졌던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시기만 좀 거친다라고 했을 때는 무난하게 목표가 30만 원대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손절가는 20만 원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계속해서 뷰티에 대한 관심 높아지는 만큼 휴젤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0만 원까지 바라보자. 그리고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이렇게 가격을 정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셔서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테마주가 좀 요동치는 하루였습니다. 저출생 그리고 탈모 관련주는 상승한 반면 카지노주는 좀 하락했는데요. 저희 포트 안에 종목이 있습니다. 롯데 관광 개발인데요. 리뷰 한번 해볼까요? 예, 그렇죠. 롯데관광개발은 제가 좀 그래도 일찍 추천을 드려서 좀 다행인 종목인데, 오늘 보니까 발언의 내용을 보니까 카지노 사업이 이게 수익이 좋은데 이거 뭐 도박장 아니냐. 네. 그런데 이거를 민간 기업에다가 이렇게 허가를 내줘도 되냐? 문체부 너네 좀 다시 생각을 해봐라.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뭐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롯데관광개발이 좀 장 초반에 좀 같이 좀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그래도 아래 꼬리를 달고 좀 올라온 모습이 있어요. 근데 사실 민간 기업한테 내준 이유는 정부의 세금으로 사실 카지노를 설립하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세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 기업이 이제 자금 조달이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허가를 내준 거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불확실성이 일단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제지가 들어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실제로 뭐 허가를 지금 뭐 당장에 뭐 제재가 안 들어올지라도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노이즈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인 드린 종목이지만 이거는 좀 수익 실현을 여기서 이제 하시고 네, 그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롯데 관광개발 저희는 19% 넘는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제 저희 유튜브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대표님이 저한테 날개 없는 선사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네. 저도 대표님의 별명을 금방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요? 계좌 수호신 어떨까요? 계좌 수호신요? 네, 시청자분들의 아. 계좌를 잘 지켜주는 별명으로 생각해봤는데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유, 다른 건 없나요? 다른 거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상담하시는 걸 보고 네. 다음 주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좋습니다. 상담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좀 친절히 한번 네, 상담해보도록 오늘 잘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DI입니다. 쩡쩡님께서 남겨주셨고요. DI 22,000원에 7%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약손실을 보고 계셔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꼼꼼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반도체 소부장 공략할 때 일단 DI는 반도체 검사 장비 종목이죠. 반도체 종목을 공략할 때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차트랑 내 종목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지금 오르고 있고 지금 보면 쌍봉으로 다시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DI는 지금 이평선 맞고 지금 하락 파동이 지금 시작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흐름이 좀 다르게 가네라고 생각이 들 때 약간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DI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중국의 수조 법인이랑 국내 사업장에다가 이제 수십 대 규모의 DDR5 검사 장비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때가 이제 11월 한 중후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으로 다시 이평선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다시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장비, 반도체 장비 쪽들은 명백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 증설을 하고 이건 수요가 도저히 이건 공급을 따라잡지 못한다. 이거 공급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공장을 막 늘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대감이 약간 지금 주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DI가 좀 조정이 나오고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왔지만 요거는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손절가를 이전 상승에 대한 캔들의 종가 종가가 19,400원입니다. 19,400원을 기준으로 하시고 여기를 이탈한다 하시면 과감하게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DI에 대해서 첫 번째 상담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G2G 바이오입니다. 가자님께서 남겨주셨고요. G2G 바이오 17%에 74,7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내년 초 JP 모건 헬스케어까지는 들고 갈 예정인데 대응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74,700원이면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주사형 도내 폐쇄 관련해서 임상 1상을 성공한 종목입니다. 보통 신약 개발 기업들이 임상 1상까지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좀 통과가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 이제 남은 게 이제 임상 2상이잖아요. 임상 2상까지도 웬만하면 통과합니다. 그래서 임상 2상에 대한 어떤 그 뉴스나 이벤트나 뭐 또 IR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아마 소식이 좀 나오면 주가가 충분히 우리 가자님께서 들어가신 74,700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횡보하는 동안에 매수가까지는 좀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건 좀 들고 가시면 본절 혹은 그 이상 수익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G2G 바이오 만나봤습니다. 지금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제가 아까 계좌 수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댓글에서는 반응이 좋아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좋다, 개수 이렇게 남겨주고 계신데 우선님께서는 대표님 은근 깐깐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직도 마음에 안 드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마지막 종목 상단까지 만나보고 또 어울리는 별명을 다음 주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코인테크입니다. 한겨울, 두겨울 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코인테크 매수가 2850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중장기로 끌고 갈 생각입니다. 본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본전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2차 전지 장비 기업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도 삼성전자 못 따라가고 조정이 나오는 마당에 지금 2차 전지가 센티가 좀 안 좋죠. 지금 유럽연합에서 내연기관 판매 금지 조치를 철회하면서 어제 에지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조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센티가 좀 반영이 되면 소부장단들은 같이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좀 훈풍이 불더라도 장비단들은 좀 분위기가 좀 더디게 오는 반면에 이 코인테크는 ESS 쪽 장비도 오늘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분봉상으로 봤을 때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이탈을 한 건 뭐냐면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아서 좀 이제 윗꼬리 달고 좀 내려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 게 아니라 거래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겨울 두겨울님의 2850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한 18,5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좀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테크 상단까지 만나봤는데요. 어느 정도 본전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특징주와 오늘 종목 상단까지 만나봤는데요. 대표님께 어울리는 별명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참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도 권영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